세계의 경제 움직임 알아보는 시간이죠. 글로벌 경제 조항리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네, 제 친구가 미국에서 아파서 앰뷸런스를 부른 적이 있는데 네. 이제 살았다 이게 아니라 대체 얼마가 나올까 이런 걱정이 먼저 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 미국에서는 비싼 의료비 때문에 국경을 넘기도 또 병원 치료를 아예 포기하기도 하는데요.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7일 미국 워싱턴주의 한 주택가에서 70대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건 현장에는 아내의 치료비를 내기가 힘들었다는 내용의 쪽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결국에는 치료비를 못 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대체 병원비가 어느 정도이길래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실 텐데요. 네. 미국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1인당 지출하는 의료비가 한 해 평균 18,400달러, 2,2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는 어린이의 5배고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3배에 달합니다. 미국 의료 서비스는 특히 비싸기로 악명이 높죠. 만약 아파서 밤에 응급실을 찾았다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 호주의 경우에는 765달러지만 미국에서는 약 5,200달러, 600만 원이 넘습니다. 네. 그리고 MRI 검사나 각종 수술에 드는 비용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단연 비쌉니다. 맹장 수술의 경우에는 15,900달러, 우리 돈 2천만 원에 달합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병원비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eah, I had a heart attack 2 years ago and was driven to the nearest hospital. And although I had insurance, I was still billed $110,000.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미국인들은 건강관리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미국 총 GDP에서 보건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7.8%인데요. 2027년이 되면 20%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의료비 지출도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미국도 의료비 부담 줄여주는 사회보장제도가 따로 있지 않나요? 네, 노인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네. 6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메디케어 시스템,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가 있는데요. 문제는 안 그래도 비싼 병원비와 약값 등이 해마다 오르면서 환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비 보조금을 받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몇몇 주에서는 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려면 일을 하고 있거나 혹은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증빙 서류를 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소득도 정해진 기준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칸소주의 경우 월 소득 한도가 280만 원 이하고 캔자스주는 170만 원 이하입니다. There are 627 people dying every year. Those 627 people deserve health care. This body hasn't done its job. 이렇게 주마다 다르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이달 초 미 상원이 재량 지출 항목에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빼버린 데다가 지난 월요일에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비자나 영주권도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Who can stand on their own 2 feet, who will not be reliant on the welfare system, especially in the age of the modern welfare state, which is so expansive and expensive, frankly. AP통신은 10월부터 방금 언급한 그 새 규정이 시행되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사람들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 설명하신 내용 보니까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빚을 내서 치료비를 부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꽤 많습니다. 네. 지난해 미국의 의료비 부채 규모는 8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08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 여성은 5년 전에 사랑하던 딸을 잃었는데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딸의 치료비를 여전히 갚지 못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해 맹장 수술을 받았는데 아직도 수술비를 다 내지 못해서 밤에 운전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습니다. It's just stressful. You get messages on a daily basis.
especially when you go and you're working as hard as you can. There's nothing you can do. CNBC에 따르면 매년 미국에서 53만 가구가 병원비로 인한 빚을 갚지 못해서 파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인 4명 가운데 1명은 아파도 아예 병원을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이 역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의료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면서도 아파도 당장 병원에 갈 수 없는 그게 미국의 현실인데 이러면 취약계층이 입는 타격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겠어요. 사실 현재 미 소득 하위 50%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3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소득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소득 불균형이 커져서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갈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최근 현행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메디케어 for all, 누구나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운동입니다. The Medicaid gap affects millions of Americans who make too much to qualify for Medicaid, but not enough to qualify for Obamacare or private insurance. 메디케어 for all 정책은 특히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로 이 오바마 케어를 폐기한 데다가 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예산마저도 줄이고 있습니다. 이 메디케어 for all 정책은 매년 미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 현지 언론들은 이 비용이나 예산 때문에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되는군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